이어서는 미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체크해보는 시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LS증권 투자전략팀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관세 유예부터 채권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 함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각국이 서로에게 부과하는 관세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가 좀 정말 모르겠는 지경까지 가고 있어요. 중국은 미국의 84%, 미국은 중국의 125%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간밤에 관세에 대한 부분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 유예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도 급등하고 좀 금융시장이 좀 환호하는 그림으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의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원래는 이제 좀 다른 내용을 준비를 했었는데 간밤에 좀 이렇게 좀 변화가 있다 보니까 관세에 대한 부분을 왜 유예를 시켰는가라는 부분을 조금 제 나름대로 추정을 해보자면요. 베센트 장관이 얘기를 한 것처럼 국채 금리가 급등한 요인이 좀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도 이제 화요일 날 말씀을 드릴 때 이 관세에 대한 협상이 3분기 전까지 있을 것이고 그 근거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결국 미국이 자금을 조달하는 국채에 대한 수요를 좀 확인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베센트 장관도 역시나 좀 지적을 한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해서는 125%의 관세를 부과를 한다. 다만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를 유예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단일 국가로서 미국에 대항을 한다. 미국의 척을 날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에는 미국도 아마 통제가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7월에 EU와 또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약간의 반미국 연합을 좀 조직을 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이 중국이라는 나라 하나로는 그래도 위협이 좀 덜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연합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은 좀 미국에도 좀 뭐랄까요, 위협이 되는 그림으로 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관세율을 125%, 유예를 시키는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미국, 중국 갈등 함께 짚어봤는데요. 저희 또 원래는 위안화 얘기를 해주시려고 했잖아요. 이 중국 네네. 내부에서도 위안화를 좀 절하를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간밤에 또 확인해보면 베센트 재무장관이 위안화 절하에 대해서 지금 주시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내놓기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그냥 보여주기식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보면 될까요? 당장은 협상하기 전에 서로 보일 수 있는 카드를 조금은 과시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중국이 지금 올해 들어서 정책 스탠스를 보이는 부분들이 결국 내수를 진작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내수를 진작을 시킨다라는 부분이랑 위안화를 절하한다라는 얘기는 서로 좀 반대죠. 스탠스가 반대에 있습니다. 결국 내수를 부양을 하려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중국의 구매력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위안화를 절하한다라는 얘기는 글로벌 자금들이 중국에서 유출이 된다라는 얘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위안화 자산의 가격을 하방 압력을 좀 높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위안화를 인하를 했다, 절하를 했다라는 부분들은 수출에 대해서 관세에 대한 비용을 위안화를 절하함으로써 그 비용을 약간은 충당을 해 나가겠다라는 의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와는 좀 반대, 내수 진작과는 좀 반대의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위안화 인하, 절하 여력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사실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으로는 조금은 협상 테이블에서 서로 만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기보다는 약간의 협상의 그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위안화에 대한 움직임, 흐름까지 함께 예측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언급을 한번 해주셨던 내용인데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이 90일 동안 10%로 중국을 제외한 타 국가에는 상호 관세를 좀 유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직접적으로 협상의 여지가 참 열려 있다라는 언급을 내놓기도 했어요. 이제 본격적인 협상의 시작이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정점을 지나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협상이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그 측면에서 리스크의 정점을 지났다라고 얘기는 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같이 미국으로도 수출을 많이 하고 중국으로도 수출을 많이 하는 제 기억으로 이제 미국향으로 한 20% 정도, 중국향으로 20% 정도 수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에 수출을 하는 중국과 교역을 하는 국가에 대해서 무언가 규제를 가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태클을 건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좀 뼈아픈 좀 취약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는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유예에 관한 소식 함께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협상 언제부터 좀 시작이 될 건지 굉장히 궁금해지고 있는데 취소가 아니라 유예가 된 것만으로도 좀 트럼프 대통령이 기조를 바꿨다라는 거에 시장이 좀 환호를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국채 금리 함께 다뤄보도록 할게요. 요즘 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5%까지 상승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는데 30년물도 정말 빠르게 뛰고 있잖아요. 국채 금리가 올랐다는 건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고, 그럼 그만큼 수요보다 공급이 좀 더 앞질렀다 이런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중국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나온다고요? 그렇죠.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에 저도 이제 좀 외부 출장 일정이 있어서 밖에 나가 있었는데 가장 좀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5%를 상회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저기서 좀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 배경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 베이시스 트레이드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베이시스 트레이드라든지 아니면 SLR 트레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이게 좀 뭐 차익 거래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중요한 부분은 채권 현물을 롱하고 선물을 매도하는 그런 전략인데 이때 레버리지를 상당히 좀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채 금리, 그러니까 현물과 선물 간의 가격 차이가 의도했던 방향대로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포지션 이런 트레이드에 대해서 청산 압력이 상당히 좀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국채 매도세가 좀 쏟아지고 그 부분이 국채 금리를 상당히 좀 끌어올렸다. 라고 좀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간밤에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더불어서 또 중요한 이벤트로는 미 국채 10년물 입찰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 10년물 입찰이 상당히 긍정적인 수요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규모가 390억 달러 규모였는데 응찰률이 지난번 2.59배에서 2.67배로 좀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가장 좀 걱정을 했던 해외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 간접 낙찰률로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 역시도 77.9%에서 87.9%로 크게 좀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강건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밤에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4.33% 정도까지 낮아지는 모습,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 부분 역시도 조금은 안도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국채 금리의 상승과 하락까지 함께 면밀히 체크를 하면서 우리 시장도 함께 대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이슈들 세 가지를 체크해 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번 관세 관련 이슈로 가장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건 우리 시장이잖아요. 국내 시장 힌트 한번 찾아주실까요? 네, 일단은 시가 자체는 급등해서 시작을 할 겁니다. EWI ETF가 네. 지금 8.91% 상승을 해서 이 등락률을 그대로 코스피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2,500포인트 정도까지는 상승을 할 거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급등을 해서 일단은 시작을 할 건데 그러면 그 다음이 사실은 더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상승폭을 더 올려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상존하기는 합니다만 일단 리스크 요인이라는 부분 자체가 그래도 조금은 정점을 지나간다라는 측면에서는 지수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종목을 좀 발굴해 나가는 그림으로 가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수의 향방을 결정짓는 데에는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중요할 거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인데 원달러 환율이 또 간밤에 1487원까지 어제 좀 높이는 모습을 보였다가 1446원까지 좀 낮춰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쏟아내는 그림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매도세가 조금은 진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포지션을 많이 쌓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매도세를 조금 청산을 시키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업종이나 종목단에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에 대해서는 일단 중국으로의 매출 비중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원달러 환율이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입각해서 업종이나 종목을 좀 선별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보는 업종은 운송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건설 업종도 같이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운송 업종에서는 해운보다는 유군이라든지 항공 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항공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낮아질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항공을 비롯한 항공사들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추경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글로벌리 좀 재정 정책을 확장적으로 좀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좀 건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운송의 유공 같은 것들 관심 있게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운과 항공, 운송까지 저희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궁금해지는 게 이미 관세 얘기가 나왔던 자동차나 아직은 좀 본격적인 관세 얘기가 안 나온 반도체 이런 섹터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급등해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급등해서 시작을 할 것 같고 자동차라든지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급등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은 이제 이 상승폭을 즐기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관세에 대한 부분이 뭐 90일 유예됐다거나 그리고 대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변수로 남아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125%의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조금은 스탠스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 저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합니다만 불확실성이 좀 더 완화되는 그림으로 가는 것과 동시에 주가가 같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금 언급에서는 조금은 뺐던 그런 업종이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불확실성은 아직 잔존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시장 대응 맞춰서 함께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LS증권 투자전략팀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